역사적으로 이런 정책 펀드들은 세제 혜택과 정부의 보증을 빼면은 그동안에는 좀 약간 매력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브리핑을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금융 중에 최고의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국민성장 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5월 22일부터 판매가 되는데요. 기존의 내용하고 가장 달랐던 점이 뭐냐면 원금의 손실 20%까지 보전해 준다는 내용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1등으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뭐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자산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국민성장펀드는 5월 22일부터 판매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는데요. 6천억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5개 금융기관, 은행 10곳, 증권사 15곳을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국민성장펀드 6천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 외에도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첨단 산업 생태계에 투여한다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30조 원 정도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국민에게 6천억 정도를 모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거 비슷한 것들이 과거에도 좀 있었거든요. 이름은 다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펀드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개요가 뭐냐라고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2026년 5월 22일 이번 달에 시작을 해서 3주 동안 6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고요. 일단은 6천억 규모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서 1억 원까지 투자할 수가 있고요. 판매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20%까지 보장한다. 40% 소득 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에서도 이걸 세금에서 소득세를 또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라고 하면은 뭐 분배금이나 배당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배당 분리과세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손실 방어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손실을 좀 방어해 준다는 건데, 6천억이 투여가 되는데 6천억의 원금 20%까지 보전이니까 1,200억 원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메워주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또 좋은 점이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투자 금액까지는 40%, 3천에서 5천까지는 20%, 5천에서 7천까지는 10%, 이렇게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번 돈, 그 번 돈은 소득세를 다 내고 생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는 안 본 걸로 해주겠다, 소득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총 4가지의 혜택이 들어있는 펀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 소득공제, 저율과세,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단 최근 3개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됐던 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고액 자산가들은 먼저 그분들이 달려가서 할까봐 그걸 좀 순위로 빼기 위해서 3개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였던 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지기간이 5년입니다. 한마디로 폐쇄형 펀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하다. 유동성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이걸 가입을 했는데 난 5년 안에 갑자기 급한 돈이 있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혜택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여기다가 투자한 금액을 내가 5년 안에 반드시 써야 되는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럼 5년 동안은 내가 전혀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만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거래소 상장을 통해 타인에게 매도
매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이 펀드도 하나의 어떤 유가증권으로서 요걸 거래할 수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5년 안에 도저히 돈 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뭐 매도할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유동성이 좀 제한돼서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세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은행은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부산, 광주, 경남, IM뱅크까지 10곳이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 역시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신탁, NH투자, KB, 삼성, 하나, 대신, 키움, 메리츠, 신영, 유안타, 한화, 우리투자 증권, IM증권까지 15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6천억 중에 온라인으로 판매 물량을 3천억 딱 절반으로 제한을 합니다. 빨리 가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온라인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오프라인을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가입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를 만드셔야 되는데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그 전용 계좌에 납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펀드는 운용사별로 뭐 미래에셋이란 삼성이나 KB 등 출시된 자펀드, 그러니까 모자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이 나의 성향에 맞을지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할 만한 거냐? 이게 진짜 투자해도 되냐? 위험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부가 판을 깔고 민간 운용사가 실제 종목을 골라서 만드는 자펀드의 모자 펀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은 투자 대상입니다. 여러분,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신성장,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K 컨텐츠에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국내 기업만 해당이 된다. 자, 근데 한 가지 제약 조건이 더 있습니다. 코스피의 투자는 10%로 제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코스닥과 비상장 기업을 주로 한 30% 내외 정도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이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정부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장기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는 코스닥과 비상장 기업에 30%를 투자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10%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스닥과 비상장사를 중점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정부가 그동안에 검증했던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지만 기술 우수 기업, 이런 기업들에게 신규 자금을 선별적으로 먼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40%, 우리 전체 금액 중에 40% 정도는 운용사가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를 택하면서 자유롭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한 제한 10%만 빼고 30%는 코스닥과 비상장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신성장 첨단 산업을 선별해서 우수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컨셉은 너무 좋은데 나는 기존에 ISA라고 하는 계좌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냐? 꼭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SA 계좌 말고 6월 달에 출시한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국민성장 ISA라고 하는 6월 달에 출시되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도 또 만들고 전용 계좌도 또 만들고,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자, 그래서 국민성장 ISA는 6월에 출시되는데 국민성장 ISA 만드시면 전용 계좌 안 만드셔도 됩니다. 국민성장 ISA가 일종의 그릇이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국민성장펀드가 내용물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물을 어디다 담을 거냐? 국민성장펀드 전용 계좌라는 그릇에 담아도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국민성장 ISA에 담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 국민성장 ISA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국민성장 펀드도 담고 국내 기업의 투자 상품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 전용 계좌에는 오로지 국민성장펀드밖에는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만들지 않고 나는 어차피 슈퍼 ISA 나오면 국민성장 ISA를 만들 계획이시다. 그러면 국민성장 ISA에 국민성장펀드를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존의 ISA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중복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 정책금융상품이라는 거는 1인 1계좌가 원칙인데 이번에 이 국민성장 ISA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국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ISA를 유지하면서도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성장 ISA 6월 달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일반 ISA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러나 국민성장 ISA는 최대 500만 원까지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말이죠. 일반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최대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성장 ISA는 연간 4천만 원, 최대 2억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고 이 안에 국민성장펀드를 담을 수가 있다. 국민성장펀드가 한도가 1억이라고 그랬죠? 자,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일반 ISA는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ETF 같은 거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성장 ISA는 국민성장펀드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난 서학개미인데 나는 꾸준히 뭔가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국민성장 ISA는 안 맞는 거죠. 국민성장 ISA는 말 그대로 국내 기업, 국내 주식, 국민성장펀드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 ISA 가져도 국민성장 ISA 되니까 그냥 두 개 다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그래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과거 정부 때도 국가가 주도하는 무슨 펀드 같은 거 만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자,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펀드는 어떤 내용이었냐?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태양, 풍력,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였는데 이게 상당히 수익률이 초반에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남북 경협 인프라 펀드는 어땠느냐? 지금 남북 경협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요건 좀 수익률이 부진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정책형 뉴딜 펀드, 디지털과 그린 그리고 뉴딜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데 요거는 현재 수익률이 플러스긴 합니다만 막 그렇게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때 필승 코리아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부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소부장 기업이 뭐죠? 소재, 부품, 장비 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거의 400%에 가깝다. 엄청난 성공을 이뤘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펀드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수익률이 좀 별로였어요. 최근에 코스피의 약진과 더불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밀어붙이는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이죠. 거기다가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낸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원금 보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강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과거와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정책 펀드들은 세제 혜택과 정부의 보증을 빼면은 그동안에는 좀 약간 매력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AI, 반도체, 첨단 산업, 바이오, K 컨텐츠 같은 이 주목받는 섹터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아예 대놓고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5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원금 보전이나 소득공제 또는 저율과세와 분리과세라고 하는 혜택을 다 집어넣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역대 어느 정권의 펀드보다도 가장 사실은 성과가 잘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딱 넣었는데 왜 이렇게 요즘 코스피 엄청 올라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돈 빨리 안 올라가냐,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5년이라고 하는 어차피 투자 기간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달려가서 계좌를 만드시고 상품을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서나 자세한 내용을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계좌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에 어떤 내용의 투자가 담겨 있는지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정부가 밀어주고 세제 혜택까지 다중으로 넣어준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가입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